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시간적인 그 분석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리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리적인 분석, 즉 고조선과 진화의 국경지대에 있는 폐수를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폐수를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들 너무 말이 많아. 그 중에서 국경, 고조선 국경의 폐수를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서지리지 요동군의 번안현, 이 책엔 아까 보셨지만 폐수가 국경의 요새 밖으로 나가 서남 쪽에서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이 기록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이 같은 한서지리지 요동군을 번안현을 응소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했을 때 응소왈 뭐라고 했냐? 한수가 요새 밖으로 나와 바다로 들어간다. 요새 밖으로 나가 바다로 들어간다. 똑같은 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수라는 것, 여기는 이제 폐수가 나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한수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수경주 유수에 보면 유수에는 한수라는 지류가 있었다. 이 한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수의 하나의 지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유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 지도집에 의하면 유수는 난하의 옛 명칭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수, 유수, 유수는 난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요동군 번안현에 있는 이 폐수, 즉 이 한수라는 것은 유수의 한 지류이며 이 유수는 옛 난하의 명칭이기 때문에 바로 요동군 번안현에 있는 폐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난하에 있는 폐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윤대현 교수님은 번안현, 즉 지금의 난하 유역에 있는 폐수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고조선의 강역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을 이야기한 것과 일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 요동군의 위치를 보겠는데요. 연나라도 장성을 쌓았는데 요동 등에 군을 설치함으로써 방어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연나라도 장성, 연나라 장성뿐만이 아니라 진제국도 장성을 쌓았는데 임조에서 일어나 요동에 이르렀다. 또 똑같이 요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성과 진장성의 동쪽 끝은 바로 요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동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극동,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중국 국경의 아주 제일 끝 지역, 극동 지역을 요동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그 지역의 처음에는 국경이 그렇게 됐을 때는 행정구역인 요동군과 같은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점점 국경이 커지면서 세력이 확장되면서 극동의 의미가 점점 더 이 행정구역 요동과 멀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 진장성의 요새를 복구하였는데 온성부터 갈석에 이르렀다. 그리고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석산의 위치, 장성에 시작된 위치, 요동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바로 난하, 이 난하와 갈석산과 고대의 요동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이 요동이 아니고 갈석산이 있고 난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이 고대의 요동이었고, 바로 이 난하가 폐수였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서쪽 경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석산이라는 것은 국경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서쪽이 서한의 요동군, 갈석산의 서쪽은 서한의 요동군이고 갈석산의 동쪽은 바로 위만조선이 있었던, 즉 옛 고구려의 영토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만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위만조선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한사군의 낙랑군이기 때문에 낙랑군의 지역은 바로 이쪽 난하 지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고조선의 국경을 정확하게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어디에?
연나라는 갈석에 의해 막히었고 사곡에 의해 끊기었으며 요수에 둘러싸였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진제국이 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요수와 만나며 동쪽은 조선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글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은 바로 요수와 갈석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또 봤듯이 바로 난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요수가 난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는다면 바로 제나라 환공이 산용을 치고 고죽국에 이르러 요수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죽국의 위치가 바로 지금의 난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요수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이 요수가 바로 난하다. 또 요수는 갈석산에서 나와 요새의 북에서 동으로 흘러 요동의 서남에서 바다로 간다. 갈석산 주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은, 큰 강은 요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난하다. 그것이 국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영토의 극동, 동쪽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 요동 지역, 극동, 중국의 동쪽 끝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흐르는 강이 바로 요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요수가 바로 난하죠. 이 요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행정구역의 이름을 요수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요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과 요서가 동시에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요동이 먼저 나타나고 한참 있다가 요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지금의 요하를 기준으로 요동, 요소가 동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의미가 먼저 생기고 그 안에 흐르는 강이 요수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서한시대에 생기면서 요서라고 하는 순차적으로 단어가 생긴 것을 나타나는 것을 봐서도 이 요동의 의미가 지금의 요동과는 다른 난하 유역의 요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조선과 진화의 국경인 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동군 번안현의 폐수이고 그 폐수는 지금의 난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한 번씩 책에 나온 폐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첫 번째, 사기 조선 열전에 보면 서한이 일어났으나 그것이 너무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요동의 옛 요소를 다시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이걸 많이 이제 보셨죠. 자, 이것은 뭐냐? 서한이 건국되었을 당시에 고조선과 서한의 국경이 바로 진제국의 만리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이 진을 이제 멸망시키고 생긴 나라가 서한이잖아요. 그래서 서한의 국경은 진제국이 그 국경을 그어놨던 그 만리장성을 그대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 서쪽에 바로 서한의 요동군이 있고 만리장성 동쪽은 고조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이민족, 자기들의 진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경계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리장성의 동쪽은 고조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한이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으면 뭐예요? 너무 머니까 좀 더 안쪽으로 서쪽으로 더 들어가서 국경을 후퇴시켰다는 거죠. 그랬다면 후에 설치될 낙랑군 지역, 진장성의 동쪽에 있는 낙랑군 지역이 아닌 요동군 지역 쪽으로 서쪽으로 더 들어가서 설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 동쪽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진 제국은 여기였는데 진이 망하고 나서 세워진 서한이 국경이 너무 멀어. 서한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서 막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땡겨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서한의 요동군이라고 하는 것은 진장성보다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서한의 요동군이 되고 여기는 오른쪽은 조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기 조선 열전에도 또 어떤 기록이 있냐?
연나라는 장수 진계를 파견하여 서방을 공격하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조선은 마침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 기록, 요 기록과 요 기록은 계속 패수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기록에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000여리의 땅이니까 공격한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침범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이제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 만번한이라는 곳은 서한 시대의 요동군 안에 있는 문현하고 요동군의 번한현, 이것을 합쳐서 만번한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현인데 이게 만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대의 만하고 문은 동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서는 이 만자하고 문자를 같이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만번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문현과 번한현의 지역을 합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현과 번한현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요동에 있다. 이 요동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난하의 왼쪽 요 지역이 서한의 요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000여리를 진계가 와서 침범을 했다. 그런데 와서 거기를 오랫동안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던 것이 아니라 금방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뭐냐?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요동군 경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00여리를 진계가 2000여리를 왔지만 다시 돌아가서 요동군에 있는 만번한으로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윤대현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문헌에 많이 나와 있는 그 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패수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 말이 많냐? 이 정도로 말이 많아요.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가 패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뭐부터? 대동강부터 패수 이야기하면서 뭐 청천강, 압록강, 뭐 요령에 있다, 뭐 대등하다, 요하다, 또 이제 이 윤내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난하다, 또 더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패수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학자들이 비정한 패수가 진짜 맞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쭉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너무 가까운 이 대동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한다, 그쵸? 너무하는데 이 패수가 바로 대동강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경이라고 하는 책에 주를 달았던 중국 사람 역도원이 수경주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문해자에 의하면 패수는 낙랑군 누방현을 나와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이 기록 보셨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소개한 다음에 옛날에 연사람 위만이 패수의 서쪽으로부터 조선에 이르렀는데 조선은 옛날 기자의 나라였다. 그러면서 전국시대의 위만이 그곳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국시대의 위만이 왕이 되었나요? 아니거든요. 어느 시대예요? 서한시대거든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서한시대인데 이것이 오류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윤내영 교수님은 이미 이 역도원의 그 신빙성을 상실했다. 그런데 위만 손자 우거 때 서한무제는 장군 누구누구를 파견해서 우거를 토벌하는데 패수에서 우거를 격파하여 멸망시켰다. 만약 설문해자에 기록된 것처럼 패수가 동쪽으로 흘렀다면 위만하고 뭐 이런 장수들 있죠. 장수들이 패수를 건넜을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취소였다. 그래서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위만도 건너가고 또 이제 이거 치기 위해서 장수들도 이제 갔는데 패수를 건넜는데 옛날 설문해자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폐수를 건넜을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지금의 고구려 치소, 도읍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보았더니 고구려 도성이 폐수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의 치소라고 한다면 평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 역도원이 쓸 당시에. 그러면 폐수의 북쪽인 평양 밑에 대동강이 있는데 어떻게 평양을 치려면 평양보다 밑에 있는 대동강을 건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평양을 치기 위해서 저기 동쪽에 있는 이 폐수를 건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도원은 그래서 수경주를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 위의 이야기가 자기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내에 낙랑군이 있었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이것을 볼 때 수경이 잘못 고증한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경에 쓰여져 있는데 수경이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수경이 잘못 썼다라고 역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한시대인데 전국시대라고 오류를 했고 두 번째로는 도성이 폐수의 북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도성을 치기 위해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대동강을 지난다는 것은 북과 남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리적인 모순도 있고 또 이러한 모순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수경이 이것을 동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관에 쌓여져 있어서 쓴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조선이라든지 위만조선의 위치를 지금의 한반도 내에 북한 지역에 있는 평양으로 단정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고증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근거를 댈 만한 고증을 써놓지 않았다라는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구려의 대동강은 바로 예전에 폐강이라고 불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역도원이라는 사람은 앞에서도 봤지만 고조선 붕괴 후에 50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55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폐수 대동강설에서는 고구려의 폐수이지 이것이 바로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을 이룬 그 550년 전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을 이뤘던 폐수는 아니다라고 윤내영 교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고구려 사신 또한 550년 전에 고조선의 폐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만무하고 고구려 사신에게 물어봤을 때의 그 폐수는 바로 지금 폐강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고구려 사신이 대답한 폐수가 바로 고조선의 폐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도원의 그 폐수 대동강설을 이병도와 노태돈이 긍정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타당성이 있는 기록이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는 부분을 또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또 폐수를 대동강으로 본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당서에 이르기를 평양성은 한나라의 낙랑군이었는데 남쪽으로 폐수에 임하였다고 했으며 지리지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폐강 어귀 초도를 지나면 신라 서북쪽이 된다고 했고 수나라 때 양제의 조서에는 함정들이 배들이 폐강을 가로막고 멀리 평양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지금의 대동강이 폐수임이 분명하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삼국사기가 당서에 이르기를 했을 때 이 당서라는 것은 구당서와 신당서라는 것입니다. 그 구당서 신당서 고구려 편에 보면 고구려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동으로 바다를 건너면 신라가 있고 남으로 바다를 건너면 백제가 있으며 남쪽은 폐수에 임했다. 이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를 보세요.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넣어 본다면 신라하고 백제는 고구려의 평양으로부터 바다 건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으로 바다를 건너면 신라가 있고 남으로 바다를 건너면 백제가 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평양성과 폐수는 지금의 평양과 지금의 대동강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당서와 신당서에 있는 평양성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지금 그 중국에 있는 발해 있죠. 발해의 서북쪽 지금의 난하 유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폐강은 대동강임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폐강은 대동강임이 분명하지만 고조선의 국경을 말하는 그 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구당서 신당서를 이 삼국사기 김부식이 쓸 때는 잘못 해석했다. 어떻게 잘못 해석했다? 이 고구려의 평양성이 대동강 유역에 우리 한반도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에 쌓여 있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썼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